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사다리꼴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 56쪽과 57쪽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먼저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56쪽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입니다. 1번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평행한 변이 있나요? 서로 평행한 변이 있다면 찾아 표시해 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에서 이 변과 이쪽 변은 평행하진 않습니다. 위쪽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 그리고 이 변은 평행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평행한 변이 있다면 찾아 표시를 이렇게 한 쌍에 평행한 변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학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뭐 사다리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사각형입니다. 자, 보면 중간에 이제 뭐 관련 없는 분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풀고 넘어갑시다. 크기가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분수와 가분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분수가 3개고 가분수가 하나니까요. 대분수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지금 7분의 21은 이거는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자연수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3, 2와 7분의 6, 3과 7분의 5, 3과 7분의 3이 있는데요. 크기가 큰 분수부터 쓰라고 했기 때문에 7분의 5, 7분의 3, 7분의 5가 더 크죠. 따라서 대분수 3과 7분의 5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대분수 3과 7분의 3이고요. 그 다음이 자연수 3입니다. 3과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3과 7분의 3, 3과 7분의 5가 3보다 더 크게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대분수 2와 7분의 6 순서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사각형이 8개, 8가지 종류의 사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은 얘기했듯이 평행한 변이 최소한 적어도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입니다. 지금 사실 이 변, 그리고 이 변은 쭉 연결해보면 만납니다. 그래서 가에는 사실 평행한 한 쌍의 변이 없고요. 나는 지금 딱 보기에 위에 이 부분과 이 부분 평행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이고요. 다는 지금 이쪽과 이쪽 평행하고 이쪽과 이쪽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입니다. 라의 경우에도 이쪽과 이쪽 평행하고요. 이쪽과 이쪽도 평행합니다. 따라서 라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를 한번 볼까요? 마는 여기서 보시면 이 변,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면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만나는가? 그런데 이쪽 두 편 평행하네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연장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평행, 즉 마도 두 쌍의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 사다리꼴입니다. 바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평행하고 여기와 여기 평행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이고요. 사는 여기와 여기 평행해서 사다리꼴이고요. 아는 지금 보면 평행한 변이 한 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문제에서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나, 다, 라, 마, 바, 사 6가지 사다리꼴, 6개의 사다리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와 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5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번입니다. 사다리꼴을 완성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꼴을 완성을 해야 하니까 적어도 한 쌍의 평행한 변이 있도록 사각형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더 내려도 되겠죠? 한 요만큼만 내릴까요?
그랬을 때 평행한 변이 이쪽 변과 이쪽 변이 평행하죠. 따라서 이것은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의 평행한 변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두 쌍의 평행한 변을 만들었는데 이쪽과 이쪽 평행하고요. 이쪽과 이쪽 평행합니다. 따라서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을 해준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려볼까요? 여기까지 내려치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그린다면 마찬가지로 이쪽, 이쪽 서로 평행한 변이고요. 이쪽과 이쪽 서로 평행한 변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사다리꼴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쌍의 평행한 변만 만드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든 한 쌍의 평행한 변만 있으면 다 사다리꼴이 되니까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주어진 도형. 지금 보시면 이쪽 변, 이쪽 변 평행하죠. 이쪽 변, 이쪽 변 평행하죠. 따라서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무엇이라고 써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으면 사다리꼴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각형은 두 쌍 있죠.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도형판에서 꼭지점 한 개만 옮겨서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사실 이것은 뭐 선처럼 보이지만 꼭지점 4개,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뭐 지오보드랑 비슷한 건데요. 이것은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 꼭지점을 여기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이쪽 편과 이쪽 편이 평행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점을 여기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한 개만 옮겨서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로 옮긴다면 사각형이 죄송합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여기가 평행이기 때문에 한 쌍의 평행한 변이 있으므로 사다리꼴이 됩니다. 혹은 지금 이걸 여기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이 점을 여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여기는 그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때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요.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합니다.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생깁니다. 이 경우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점을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 점을 여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을 보시고 적어도 한 쌍의 평행한 변이 있으면 그것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답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 익힌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